11월 22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프랙탈을 올려놓으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프랙탈은 예측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패턴 같은 경우도 제가 프랙탈의 일종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패턴이 있다, 과거에 헤드앤숄더가 결국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헤드앤숄더 패턴은 우리가 현재의 차트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가 떨어졌을 때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가 대응 지점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간에서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 이 헤드앤숄더의 패턴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맞추게 되면 승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랙탈도 패턴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프랙탈을 보고 우리가 대응할 시점을 찾는 겁니다. 프랙탈 상으로 보면 이 부분이 떨어지면은 이 프랙탈과 똑같이 갈 흐름이 굉장히 높다라는 대응 지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2018년 5월 차트인데, 이 차트를 본 이유는 하락 후 반등한 자리예요. 여기도 하락 후 반등한 자리거든요. 두 번째는 이 더블탑에서 고점이 전저점보다 더 높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프랙탈을 확인을 한 거고,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매물대거든요. 매물대를 왜 강조했냐, 매물대가 중요한 구간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구간도 있습니다. 지금같이 차트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강도를 파악하고 힘이 세다 안 세다, 차트의 흐름이 이렇다 저렇다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 비트코인에선 도미넌스, 김치 프리미엄, 시가총액 등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시장의 판단이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도 그런 강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이게 처음에 고점을 만들고 두 번째 고점을 만들고 떨어졌을 때 이 떨어진 자리에 제가 그어놓은 선을 보면은 이게 지지선이에요. 지지선 두 개 정도 나눌 수 있는데, 여기랑 여기 정도 나눌 수 있겠죠. 여기도 여기랑 이 구간 정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구간을 뚫고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반등을 했는데, 여기에 매물대가 가장 많았던 구간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뚫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이 프랙탈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프랙탈을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매물대의 라인을 뚫지 못하고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런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봐야 돼요. 이 이후의 흐름은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중요했던 이유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앞 시간에서 사람들이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그 지역에 다다르는 순간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 많이 움직였으면, 또 위에 올라갔다 떨어졌으면 이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평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5일 이평선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이 5일 이평선이 뭘 의미하냐, 단기간 개인들의 매수 심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한 가격대가 이 5일선, 10일선 이런 짧은 이평선 가격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단가가 이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할 때 매수했다가 막 물려있다가 이제 올라오면은 굉장히 팔고 싶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통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참고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잠깐 올라와서 버틴다고 해도 또 떨어지면 또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만약에 이 구간에 떨어지고 나서 이 구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여기서 상승을 바라고 투자를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매물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구간에 올라가면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실제로 매수를 들어갈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굳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습니다. 뚫고 올라가서 긍정적으로 봐도 늦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매물대에 그 지지선을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떨어지면서 이제 하락폭이 커집니다. 이 당시 6,000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만약에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지고 올라왔다 떨어진다면 하락 추세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구간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기 매물대에 남아있는 구간을 뚫게 된다면, 위험 구간으로 인식을 했다면 사실 이 구간에서 투자로 손실을 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매물대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했다고 하면 이 구간에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차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매물대는 이런 영향을 주는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매물대를 관찰해보고 이 매물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건지 현금화를 할 건지 결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사실은 가격은 지금 이렇게 찍어놨지만 사실은 매물대가 한 이 정도까지 열려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6만 정도 위로만 올라가게 되면은 이 프랙탈이 사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앞서 있던 매물대를 뚫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근데 6만 대를 넘지 못하게 되면은 굳이 시장을 제 생각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코인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보면은 뭐 10% 오른 것도 있고 그죠? 4% 오른 것도 있지만 이 밑에는 다 파란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차트들을 보면은 상승 추세에 있는 차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여러분들이 굳이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장에 전혀 긍정적인 흐름은 없거든요. 근데 이 위에 구간에만 보면 상승 추세에 있는 코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다른 것도 시장이 올라갈 거니까 나도 뭐 잘 고르면은 이렇게 크게 수익을 볼 수 있겠지라는 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시장이 지금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은 돈을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갔다가 올라간 만큼 폭이 떨어지는 현상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식의 흐름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더 많이 잃어요. 시장을 조정했던 사람들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객관적으로 너무 시장을 제 생각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프랙탈을 깨고 올라갔을 때 그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건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도 아마 지금 이게 하락 다이버였거든요. 여기도 하락 다이버를 결국 만들었습니다. 이 유사한 형태의 하락 다이버를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구간이긴 해요. 여기서는 고점을 여기 만들었는데 여기서 고점이 여기였는데 다음 상승이 결국 RSI 수치를 넘지는 못했어요. 가격은 넘었지만 하락 다이버를 만들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금은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고, 저 6만의 가격대를 뚫고 올라야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